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오늘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청와대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는데요. 논란이 있었던 백신 수급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대통령의 오늘 말을 읽어볼까요? 접종 속도, 백신 접종 속도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 형편에 차질 없는 접종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만하면 우리 지금 백신 수급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여러 언론과 혹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좀 내비친 겁니까? 제가 대통령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대통령 말에 계속 반대 의견만 하는 것인지 참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대통령의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백신 수급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국도 아니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개발국이 아니죠. 개발국은 지금 뭐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가 12위 되는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선투자를 해서 백신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얼마나 뿌렸습니까? 거의 10조 원 뭐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한 2조 정도만 선투자를 했어도 사실은 백신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씩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뿌리면서 실제 백신에 뿌릴 수 있는 한 2조 원 정도는 없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차질 없이 접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제 우리나라 1차 접종자 전국 숫자가 딱 3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날만 하더라도 10,000명 정도 1차 접종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 평균 23만 명 정도 하다가 지금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접종자를 위한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2차 접종을 먼저 하는 바람에 지금 1차 접종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계획하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백신이 좀 없어서 당분 조금 이 짧은 기간에 이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백신 다 들어온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대통령 말씀 보면 지금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야당과 언론이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금 하루에 3명 맞은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다 계획했던 건가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덕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 능력은 과연 있는 건가요? 균형 능력 뭐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공감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금 수급 차질이 있다. 그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조금 있으면 백신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된다. 지금 언론과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물론 타당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전혀 차질이 없고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니 참 제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화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5월 9일이었고 주말 사이, 물론 뭐 주말입니다만 가정하더라도
1차 접종 숫자가 단 3명에 그쳤다. 일시적인 백신 가뭄이겠죠. 분명히 이제 정부는 차질 없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는 발언이라든지 혹은 앞서 지나갔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우리 형편에 이 정도 이만하면 백신 수급 문제 없는 거다라는 표현이 네. 좀 대통령도 이 백신에 대해서는 꽤 불편한 심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현종 의원께서 그 상세하게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다시 백신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 백신을 맞고자 하는 국민은 다수가 있는데 그런데 백신이 지금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릿고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이제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백신 수급의 최종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좀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이 유감 표명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백신 개발국이 아니라서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 혹은 대통령이 유감 표명 정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정부를 이렇게 압박했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서 써갖고 다닙니다. 이제는 방역으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1200만 분이 하려면 지금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공급됐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 그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하반기 분량분을 상반기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은 글쎄요,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듯한 말을 했어요. 일단 우리 형편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근데 앞서 화면 봤던 이두하 변호사님. 경제 얘기요. 오늘 대통령이 코로나 와중에도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 물론 수치는 이럴 수 있는데 정말 내수 밑바닥 경제는 이런지 이거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야당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저는 와닿는 게 이제 경제 심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뭐 수출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보통 소비나 경제 심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경제학자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 수준,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까지 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저성장, 그다음에 경제 구조가 이렇게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서 경제 지표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K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낙폭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019년 하반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체감 경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19년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께서는 경제 심리가 호전됐다고 느끼시고 뭐 그전에 이렇게 소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동감을 할 수 있을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다음 대통령의 덕목이 시대의 정신과 균형 감각.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이랬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하시고 공감, 국민과 공감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공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수출 실적은 좋아졌대요. 근데 이거는 백신 수급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풀리면서 수출이 호조되는 거지 그 체감 경기 그리고 특히 일자리 회복 이 문제는 국민들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국민들하고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도 제가 대통령 연설문 전문을 다시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대요. 그리고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 달성을 한다는데 9월 말까지 1차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우리가 텀도 있고 이러는데 2차 접종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 달성이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하고 얘기를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 연설 전문을 보면 국민들과 공감을 좀 못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즈음에서 그 직전에 여론조사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하나는 TBS의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평가가 바로 한 주 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느낌도 있고요.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런데 여기는 또 YTN의 조사는 33에서 36으로 소폭 오른 있고요. 일단 35% 내외 조사와 모델변이. 앞서 여기 계신 세 분은 백신이 앞서도 어제만 1차 접종자가 단 3명에 그쳤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형편에 맞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만 보다 국정 지도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유감 표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부가 목표로 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지금 방역 당국도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방역 당국에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떤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내게 될 경우에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지속해서 이렇게 증폭되게 되면 이 백신 접종에 관한 거부감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는 저는 적절했다고 오히려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관련해서도 이 대외 경제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OECD 국가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지금 벌써 3년 차에 들어가서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외적인 경제 실적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예상되는 경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과거 1, 2년 차 때 다른 나라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보복 심리가 살아나면서 급격하게 V자 상승을 긋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1, 2년 차 때 선방한 것 때문에 기저효과를 잠식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두드러지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이제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오히려 굉장히 이번 분기에도 선방에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아주 명시적으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영업자들 특히 이 내수 경기에 관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좀 더 따뜻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아직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의견 표명을 좀 더 했거나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비교적 오늘 4주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전국에서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잘한 거라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다 노력한 결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서민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보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각기 오늘 취임 4주년 전반적으로 점수들을 좀 각기 다르게 좀 매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난 4년간 평가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실패를 자인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이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나 쓰는 이 대나무, 대통령이 오늘 죽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앞서 제가 표현했던 불교에서 쓰는 대나무, 네. 뭐 이른바 뭐 회초리 봉둥이라고 부르는 죽비까지 맞고 정신이 죽비 맞고 번쩍 들었다.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뭐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부인은 못할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약 평균 6억 7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2021년 4월달 지난달이죠. 얼마 했냐면 11억 1,123만 원입니다. 전체로 83.5%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수차례 오늘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경제 좋아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동산 이걸 실적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20%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의 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이 방송 올 때도 보니까 이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풀어달라고 이 마포대교부터 이까지 정말 행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요? 그렇죠. 그런 걸 상황을 보면 만약 그분들이 대통령 오늘 연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좋아졌어? 우리만 지금 나빠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모든 경제에 딱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좌우되는 게 근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그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급을 다 실기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공급 자체가 굉장히 묶이는 바람에 실제로 부동산이 지금 거의 이제 새로운 공급이 없습니다. 뒤늦게서야 이제 공급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공급이 빵 찍어내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뭔 정책을 좀 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보유세 이걸 제발 좀 세금을 낮춰야 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막아놔놓고 그래놓고 무조건 집 팔아라? 집 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세금보다 집값 인상이 더 높기 때문에 집을 안 내놔요. 예.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투기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비를 맞았는데 죽비를 맞았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꾸면 죽비만 맞는 그런 상황? 그럼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죠. 앞서도 저희가 백신 관련해서 1차 접종자가 주말 사이에 단 3명이었다. 1월 3명이었다. 이런 수치했는데 저희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또 한 번 수치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실제로 취임 초기, 문 대통령 취임 초기와 지난달 말 거의 뭐 대략적으로 2배 이상 집값이 다 뛰었거든요. 뭐 대통령이 죽비를 맞았고 부동산 실패를 자인했으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 기본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꿨거든요, 한번. 예를 들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원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공급 확대 부분에서 굉장히 주저를 했어요. 근데 이미 2사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급 확대까지 완전히 정책이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로 강하게 이게 눌러놓은 상태잖아요. 눌러놓은 상태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더해서 실제 실수요자들이 당장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건 실제적으로건 풀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오히려 공급 확대가 이제 부동산 뭐 투기를 더 부채질할까봐 예. 정책 결정자들이 굉장히 주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혼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사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확대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묶여진 부동산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 물량이 들어오니까 현재 이른바 중고주택, 그러니까 현재 이미 지어진 주택들이죠. 이 주택의 거래까지 영향이 안 갈 수 없게끔 압력이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지금 현재도 이미 집값이 약간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보합하거나 이제 완만하게 하락하는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잘 관리한다면 적절하게 안정되게 움직이게끔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조상호 대변인 뭐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조 변화는 없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조 변화가 한 번 있었고 이미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공급 확대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이 백신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때 공급해 준다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공급 확대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이 부동산 값 폭등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순서를 바꿨어야 됩니다. 예. 뭐 백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료제 개발에 우리 정부가 매달리다가 백신 확보가 좀 늦어져서 지금 백신이 없으면 오히려 경제 그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것이 한 번 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온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 백신 확보도 그렇고 국민의 어떤 요구와 좀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추진이 좀 미스매치가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